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무차입니다. 대략 2개월 전쯤이었나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서 1000명 기념으로 Q&A를 진행해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쭉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늦었죠. 네, 반성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늦은 만큼 솔직하고 자세하고 재밌는 저희 에피소드들을 좀 준비해왔어요. 제 앞에는 이렇게 노트북이 있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들을 쭉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하나하나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중에 병원 입사 후에 가장 가고 싶은 부서, 희망하는 부서를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수술실 간호사를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보통 어떠한 질환이 먼저 나오고 그 질환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병태 생리 그리고 수술적 치료, 약물적 치료 그리고 이제 그 질환의 합병증 이 순서대로 배우고 저희는 간호학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어떻게 간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간호학과에서 깊게 배우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파트를 배울 때 가장 흥미롭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수술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수술 과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수술실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하면서 이 길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나요? 들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적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진 않았어요. 적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진 않았고 워낙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공부 방식에 대한 회의감은 가끔씩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호학과가 워낙 제한적인 시간에 정말 방대한 양의 지식을 머리에 넣어야 해요. 원래 저는 어떤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깊게 파고들기도 하고 모르는 거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고 궁금한 건 뭔가 하나하나 알아보고 약간 이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다가 정말 시원하게 말아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진짜 안 된다. 진짜 망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좀 버릴 거 버리고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공부하는 편인데 뭔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공부인가? 라는 생각부터 오로지 시험만을 위한 공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의감은 좀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어쨌든 간 국시랑 연결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간호사로서 알아야 되는 지식이니까 뭐 아예 쓸모가 없다라고는 할 순 없지만 뭔가 되게 이렇게 쓱쓱 훑고 넘어가야 되니까 되게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감은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학기 중에는 이거를 막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많이 정신없고 되게 그냥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극복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의 MBTI를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사실 MBTI는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댓글로 여쭤보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대답 안 해드렸었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한 사람의 MBTI를 알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그 MBTI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긴 재밌지만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웬만하면은 안 빠져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또 궁금해 하셨으니까 제가 저희 MBTI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ENTJ입니다. ENTJ. NTJ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ENTJ입니다. 근데 ENTJ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굉장히 약간 날카롭고 약간 일 중심적이고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막 공감 못하고. 근데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조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튼 저의 MBTI는 ENTJ입니다.
다음 질문은 편입하겠다 하셨을 때 가족과 주변인의 반응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가족한테는 말을 했었지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정말 친한 친구 5명 정도한테만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갑자기? 약간 이런 띠용스러운 반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전에 전공했던 학과와 간호학과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들 놀라기도 했고 걱정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응원도 해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 질문은 어딜 가나 간호학과 도망쳐라. 간호사는 원수한테나 추천한다. 간호사 퇴임 등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이 걱정되진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딱히 그런 거를 들었을 때도 저한테 큰 타격을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직업이든 그냥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좀 긍정적인 걸 크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쳐도 그때 제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시험 기간이 아닐 때와 시험 기간일 때 평균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제가 공부 시간을 따로 체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몇 시간 공부한다라는 답변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닐 때든 시험 기간일 때든 이제 뭐 수업과 수업 빈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라든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보통 10시에서 1시 사이에 기숙사를 들어간다고 하면 시험 기간일 때는 이제 뭐 5시, 4시, 뭐 아침 7시 이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순공 시간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내내 공부에 집중을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공부 시간은 많다고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은 또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질문.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등 하루에 휴대폰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또 제가 재진 않아서 몇 시간 정도 사용한다라는 그런 답변은 살짝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학기 중과 학기 중이 아닐 때로 좀 나뉠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 또는 자기 전에 보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지금처럼 방학일 때 정말 여유로울 때는 끝도 없이 봅니다. 유튜브 쇼츠라든지 아니면 인스타 릴스 이런 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정말 끝도 없이 내리게 되면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빠져드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줄이려고는 하는데 중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좋았던 과목과 힘들었던 과목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병리학이랑 양리학인데 이게 가장 힘들었었던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힘들었던 과목이죠. 그리고 힘들었던 과목 중에서 하나를 또 추가하자면 여성간호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병리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호학과 입학을 하고 처음 접했었던 과목이에요. 2학년 1학기에 그 병리학을 배우게 됐는데 이제 병리학이라고 하면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과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또 뼈 문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입학을 하고 그 과목을 배웠을 때 정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과목이기도 해서 힘들지만 되게 재밌게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양리학 같은 경우에도 좀 약의 기전? 그런 것들이 살짝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약이 워낙 많기도 하고 이름 외우는 게 정말 헬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이름들이 외우면서 쾌감이 느껴졌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간호학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성간호학은 제가 좀 기대를 했었던 과목들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막상 배우니까 좀 흥미도 안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현타가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이런 구조와 기능을 배우면서 와 내가 여자로서 이렇게 여자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몰라도 되나? 이렇게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과 유전 파트를 배울 때 유전이 살짝 많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를 못한 파트인데 그런 과목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과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간호학과 생활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시거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재밌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굉장히 저에게 슬펐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좋아했던 과목이자 힘들었던 과목이 병리학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눈물이 없는 편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가 좀 제 자신한테 실망할 때, 제 자신한테 화날 때, 그리고 뭔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에 막 분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편인데, 이제 병리학 시험을 제가 또 이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제 또 간호학과 처음 입학하고 제가 관심 있는 과목이기도 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은 저희는 꼬리표를 나눠줘요. 고등학생 때처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그 과목에 대한 점수, 뭐 석차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진짜 그거를 이제 수업 시작 전에 그 꼬리표를 받았었는데 수업 정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 가장 친한 동기랑 같이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이제 제가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계속 울고, 기숙사 가서도 울다가 룸메한테 들키고 막 언니 괜찮냐 그러고, 제가 거의 한 2-3일 동안 그걸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속상했다.